저희는 이 채널을 전공 과목 과제를 위해 만들었고요. 저희 전공은 앙트로프러너십 전공입니다. 저희가 익명성 유지를 위해서 각자 캐릭터를 하나씩 정했는데요. 저는 네오고요. 저는 프로도입니다. 저는 무지입니다. 저는 어피치입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의 입시 전형 얘기와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저희 과가 신설학과라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재수를 해서 정시로 들어왔고요. 그 지원하게 된 이유는 그냥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하려다가 그냥 일반 경영학과에 지원하려다가 찾아봤더니 요과가 너무 재밌어 보여서 그냥 되게 충동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로가 이쪽은 아니었고요. 경영 쪽은 준비를 안 했고 문화 콘텐츠, 마케팅 이런 쪽으로 준비를 했는데 저는 입시 수능 원서 마감 날에 그때 막 지지다가 이 학과에서 아주 이상한 학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전화해보고 일단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수시 전형이었습니다. 저도 수시 학종 전형으로 들어왔고요. 저도 경영 뭐 이런 쪽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면접 봐서 들어오게 됐고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생기부 거의 경영으로 채웠어가지고 경영학과 쓰려다가 그거는 조금 무리수 드는 것 같아서 근데 앙트로프러너십 전공을 찾아보니까 이게 경영 플러스 창업 느낌이어서 이쪽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셋 다 면접을 봐서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저희 과가 교과를 안 뽑아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가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이 과가 무슨 과이냐? 라고 전화했는데 그 전화를 받은 행정실 직원분도 몰라서 그 전화를 계속 넘겨서 교수님이랑 전화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 뭐 이런 과고 뭐 제가 문화 콘텐츠를 준비했었는데 지원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너무 괜찮다 라고 해주셔서 지원을 한 거라서 일단 근데 1차가 붙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거의 안 하고 있다가 급하게 면접 준비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는 학교에서 이제 어떤 AI 면접 프로그램? 그거를 뭐 결제를 했나? 그래서 학생들한테 보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집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제 눈동자가 뭐 얼마나 흔들렸고 뭐 표정이 뭐 어느 부분에서 뭐 괜찮고 안 괜찮고 이런 거 뭐 답변이 어느 부분이 너무 별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적을 해줘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컨설팅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조금 하다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랑 모의 면접을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쌤한테 호되게 깨졌어요. 너 이렇게 해서 이 학교 못 간다. 너 1차가 붙을 줄 몰랐냐? 그래서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같더라. 그래서 준비 이렇게 안 했거나. 그래서 그때 엄청 깨지고 그 선생님이 같이 면접 답변을 엄청 작성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그걸 잘 달려서 면접을 봤어요. 저는 원래는 대학을 오려는 생각이 없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생기부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쓸만한 학과가 없어서 대체 어디를 써야 하나를 이제 저는 고3 담임 선생님과 깊게 고민을 해봤는데 담임 선생님이 제가 이제 전교 부회장 이런 전교 임원을 했으니까 리더십을 밀고 나가자로 바뀐 거예요. 이 주제가. 그래서 어디를 써볼까 하다가 이 약간 새로운 신설학과라고 이제 프로너십 학과라는 곳이 있다. 저는 근데 원래 지원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는 너무 빡세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틀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막판에 이제 마지막에 생기부 채울 때 급하게 선생님이 막 어떤 문화 콘텐츠 이런 비교하는 거나 뭐 책을 읽고 이런 보고서 리포터를 써와라 해서 저는 진짜 마지막에 생기부를 싹 다 채운 케이스고 그랬는데도 1차 붙었어요. 근데 1차는 진짜 왜 붙었는지 모를 정도로 뽑았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면 저도 1학년 때는 뭐 심리 이런 거 하다가 2학년 때 문화 콘텐츠 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영양가가 있는 회의문은 아니거든요. 지각사 이런 거 점수하면은 한 100점 만점에 70 몇 점? 등수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봤어. 그래가지고 너무 엄마가 그때 좀 많이 공부를 해서 알 것 같은데 한숨을 막 엄마가 쳤어요. 내가 너를 빨리 도와줬어야 했는데 막 이래가지고 약간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근데 약간 저희가 지원할 때 당시에 교수님이 약간 다양한 분야의 발을 이렇게 뻗고 있는 걸 좋아하셨어서 오히려 관심 분야가 많은 친구들이 뽑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막 1학년 때는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2학년 때 동아리는 막 연기 동아리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면접 준비를 해야 될 때 이걸 대체 어떻게 엮어서 말씀을 드려야 하나 라고 막 고민도 해봤는데 필요 없는 생각이었고 근데 저도 이제 학교에 앙트로프러너십이라는 학과를 모르니까 전화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 생기부가 이렇고 내실 그 리더십밖에 없는데 제가 이과를 감히 지원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교수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으세요? 아 진짜요? 아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지원을 했거든요. 그거 전화면 교수가 직접 전화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교에서 받다가 전화가 많이 오니까 교수님 넘기는 넘기는 건가? 건가? 나중에는 전화 걸면은 애초에 교수님이 받으시거나 교수님 번호를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 엄마 핸드폰으로 엄마랑 같이 그 교수님 번호로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1학년 때는 원래 유아교육과 희망해서 1학년 1학기까지는 그냥 계속 그렇게 쓰다가 뭔가 저희 엄마가 지금 그쪽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너무 별로다. 절대 내 딸에게 이걸 물려줄 수 없다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딱히 진로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문과에 꽂힌 경영학과 쪽으로 그냥 좀 폭넓게 쓰고 있던 거고요. 아니 저는 내신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신이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었는데 생기부는 진짜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채웠었거든요.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안 된다고 해서 막 눈물도 흘린 적이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생기부를 열심히 채워서 저는 꼭 여기는 담임 선생님께서도 저도 계속 회장을 했었어가지고 여기가 또 전형 이름에 리더 전형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꼭 여긴 넣자 해서 저는 그냥 고민 없이 이거 제일 먼저 넣었어요. 수시 지원하는 날 첫날에 넣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쪽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시라서 면접도 안 받고 저도 그냥 진학사 돌리다가 그냥 요 근처에 있는 학교들 중에 레벨이 비슷한 여기에 또 근처에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레벨이 비슷한 데를 이렇게 3개를 딱딱딱 넣었는데 이 학교는 무조건 그 과 상관없이 무조건 넣을 생각이었고 약간 무조건 붙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넣었는데 그냥 붙어가지고 여기로 온 케이스예요. 면접 당일서를 조금 이제 풀어볼까요? 면접 당일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일찍 했어요. 뭐 10시부터 시작 이런 시기였는데 그때 시계가 있었고 이제 근데 딱 그 전에 핸드폰 뭐 노트 이런 거 다 못 꺼내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1시간을 대기를 하게 됐어요. 제 번호가 좀 중간에서 후반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할 게 없으니까 머리로 계속 외운 그런 답변을 복기하고 그리고 하다 너무 지루해서 이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창밖을 보면서 구경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혼자 구경하고 그러다가 근데 면접 들어갔는데 제가 원래 면접에 뭘이 뭔지 보여주려고 입고 왔습니다. 나도 이왕 입고 왔으니까 한번 공개를 해보자면 그냥 맨투맨 이렇게 맨투맨에 청바지를 입고 근데 여기에 그 뭐지 수화표 접어서 달면은 여기 곰돌이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입고 위에 프리스 입고 있었는데 프리스는 벗고 들어갔고 근데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일단 그 뭐라 해야 되지? 면접 봐주시는 분? 2분밖에 없었어요. 전 한 3분 있을 줄 알았는데 2분밖에 없었는데 근데 한 분이 이제 교수님이셨고 한 분은 뭐 그냥 그거 입시 뭐 해주시는 분? 근데 이제 막 저한테는 생기부 관련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 근데 전 생기부 기반으로 면접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비상인 거예요. 막 생각도 안 한 거 막 최근에 관심 있게 본 기업 이런 거를 되게 긴 질문으로 막 물어보셔가지고 막 릴스에서 본 거 얘기하고 막 TT를 하는 기업을 봤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근데 저한테 생기부 관련 질문 안 하시니까 저 어필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1차에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도 안 해주면 진짜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질문에서 생기부 질문 준비한 거를 섞어서 같이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비녀 어쩌고를 뭐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생뚱맞게 뭐 마케팅 막 이런 걸로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비녀요? 머리에 꽂는 비녀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네 생소하시죠? 그래가지고 살짝 알겠는데 생각보다 분위기는 좋았다. 그래서 교수님도 뭔가 좀 썰렁한 농담? 그런 걸 하시고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저는 일단은 면접 하면은 제일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어떻게 입고 가냐 화장은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이런 게 너무 있었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모의 면접 이제 선생님들이랑 했을 때 선생님들 그냥 너는 애초에 세게 생겼으니까 그냥 화장을 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 세결에 립밤 하나 바르고 그냥 니트 네이비색 니트에 청바지 하나 입고 갔는데 다 화장 있더라고요. 진짜 화장 진짜 다 화장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일진 화장처럼 진하게만 아니면 그냥 다 풀메하고 온 거예요. 속눈썹도 이렇게 다 올라가 있고 그래서 너무 비교가 돼서 움츠러들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1번이어서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긴장을 풀고 이럴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투입이 됐죠. 근데 저는 되게 면접하면은 약간 좀 분위기도 엄하고 눈치 보이고 말 실수할까봐 걱정되고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제가 처음 파트여서 그랬던 건지 몰라도 되게 잘 귀여워해 주시면서 약간 우쭈쭈 아 그랬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저는 되게 마음 편하게 봤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생기부 질문이 많이 났어요. 근데 막 그런 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제가 이과랑 관련돼서 쓴 3학년 때 급하게 쓰는 그런 리포트 그런 기업, ESG 경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생기부에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은 그런 거, 기업이든 뭐든 추가적으로 좀 더 조사해가면 답변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최근 근황 막 이런 거 어필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도 1학년 때 경찰 동아리 했네요. 1학년 때 경찰 동아리, 2학년 때 영어 경찰 동아리, 3학년 때 동아리 안 하고. 되게 다행인데 오히려 그런 다양한 거 좋대. 요즘은 공부 잘하는 답답한 전교 1등보단 좀 다양한 막 밴드부 이런 것도 하는 전교 2등 이런 사람 많이 뽑는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답변 막 생각할 때 그냥 이과를 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싶었다는 일주일 대충 불러줬던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쯤에 들어가서 거의 맨 마지막에서 한두 번째 앞 정도여서 엄청 기다리는데 다른 학교는 그 시간 동안 뭘 보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긴 하던데 저희는 안 돼서 좀 당황스러웠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일단 첫 번째 인사가 진짜 중요하고요. 그 앉을 때까지도 그것도 면접의 일부니까 그거 중요하게 여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처음에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영어나 한국어로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영어로 그때 준비했어? 근데 나는 마지막 말을 영어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거기에서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느낌으로 바꿔서 좀 해서 아마 들어올 수 있었던 그게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저는 동아리가 1학년 때는 도서부, 1, 2학년 때 도서부였고 3학년 때 무슨 수학 연구반 이런 거에 그냥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 동아리가 앙트로포노머즘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아서 여기서 해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동아리가 경영 쪽이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볼 때 당당함이 제일 중요하다. 어차피 사람들은 제가 여기 떨어지면 교수도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나 비슷한 나이에 딸이나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당황해도 아니면 한척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처음에 뭐 영문, 국문으로 뭐 자기소개 하면서 너무 당황했지만 어차피 난 영어 못할까 이러고 맞아. 쌩 까고 틀릴 바에 한국어라는 게 낫다. 그리고 영어로 괜히 대답했다가 영어로 역질문 올 수 있어. 맞아. 그러면 질문을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아예 차라리 한국어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걸 미리 보는 분들은 영어로 준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것도 그렇고 그냥 딱 면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 생각에 모의 면접 많이 보는 거. 모의 왜냐면 면접은 자기도 모르게 막 생각할 때 왼쪽 위를 본다거나 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 진짜 고쳐야 그리고 돼요. 응을 할 바엔 그냥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시나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했었는데 시간 달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답변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답변을 다 하세요. 나중에 후회가 남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좋겠고 대망의 OT 날이 됐는데요. 다들 OT 날 교수님을 보고 약간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러니까 너무 되게 열정적이셔서 기대는 됐지만 한편에 약간 힘들 것 같아요. 다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그때 뭐 자기는 팀플 뭐 하냐, 뭐 실무 중심 수업이라서 뭐 많이 한다 이래서 피곤하지만 재미는 있겠다 이 생각했어요. 저는. 그리고 자기소개가 저는 교수님 중에 그때는 대학을 아직 안 들어와서 몰랐지만 그때도 길다고 느꼈거든요. 자기소개가 뭐 저렇게 원래 저렇게 길게 하나 사실 교수 되는 게 쉽진 않으니까. 근데 학교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어떤 교수님도 첫 시간 오틴 날에 그렇게 자신의 학교들 리스트하고 자기가 어떤 논문을 썼는지 이런 거를 단 한 번도 보여주신 분들이 없었는데 그분은 그런 걸 다 보여주고 되게 자신감과 본인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높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뭐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 모기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논문 썼고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되게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이라서 수업도 되게 막 멋있게 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 좀 하고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를 중간중간에 영어를 섞어서 말하셨는데 그 발음이 되게 막 정말 제가 표현할 수 없는 발음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수업한다는데 그러면 진짜 큰일이다. 나는 준비 단단히 하고 가야겠다. 막 녹음 앱 같은 것도 깔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때 어떤 동기분이 이제 질문 Q&A 시간에 어떤 과를 복전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를 여쭤봤는데 모델과나 막 강연과를 추천한다 이러셔가지고 다 같이 그렇게 어떻게 하시길 때문에 뭐 자기가 교수님 본인이 대학을 다녀보고 대학에 있어 보니까 뭐 대학에 와서 이렇게 자기 끼를 방출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막 좋아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영이나 그런 되게 뻔한 복전도 좋지만 앙트 자체가 사실 경영 내용이고 이게 어느 산업이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과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모델과 강의하는과 아니 뭐 그때 뭐 약대 이런 것도 복수 되냐고 교수님이 반대 질문하셨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복수 전공 되면은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서 되게 첫 수업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너무 사람 자체도 교수님
젊으셨어가지고 젊은 교수님의 또 열정도 엄청 나시고 그리고 그때 본인 어필 엄청 많이 하셨으니까 되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이쪽 업계를 모르지만 되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기대를 하고 저희는 첫 수업에 갔죠. 네. 갔죠. 그런데 근데 이제 첫 수업을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개강 첫날은 아니었고 개강 이튿날에 그 전임 교수님이랑 첫 수업이 있었어요. 딱 갔는데 갔을 때부터 그 이제 어떤 언니가 있었는데 수업 교수님 이름이 바뀌었다 라고 해가지고 약간 애들 다 에이 그냥 오르겠지 시스템 전산 오르겠지 라고 하고 아니면은 그 과목만 왜냐면 이 교수님이 맡고 계신 과목들이 엄청 많았어요. 2, 3학년 과목도 국전생을 위해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과목만 바뀌었나? 라고 했는데 근데 같은 날에 오후에도 그 교수님 수업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바뀌어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응? 이게 뭐지? 이랬는데 밖에는 또 처음 보는 남자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수업 시작 전에 그래서 응 뭐지? 이랬는데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고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다들 약간 벙찐해요. 첫날 본 분이랑은 너무 다른 분이에요. 생각부터 얼굴 뭐 말투 손짓 단 하나도 같은 게 없었고 들어와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제 죄송하게 됐다. 그분이 사직을 갑작스럽게 하셔서 제가 대신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때 저는 표정 관리가 사실 안 됐거든요. 그 분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황당하고 그 첫 수업에 저는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 수업이라 해서 진짜 긴장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이제 영어 수업도 아니고 뭐 이론 중심으로 바뀌고 470 냈는데 그니까 1학기에 470이었고 2학기 되면 원래 좀 내려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한 학기에 470을 내는데 영어 수업이 한국어 수업이 되었고 실무 중심의 수업이어서 학비가 비싸다는 얘기를 학교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답변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론 중심으로 바뀌었으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에서 이것은 입시 사기가 아닌가? 심지어 저희가 신사과라서 저희가 1학년이고 저희가 첫 학번인데 교수가 OT 후에 한 일주일 지났나요? 맞아 딱 일주일 정확하게 일주일 지났어요. 근데 교수가 그 사이에 핀 거죠. 그리고 교수가 사직한 지가 그때 저희 첫 수업날 기준으로 5일이 지났을 텐데 학교에서는 따로 공지도 안 내려줘서 그 첫 수업날 오셨던 강사님이 약간 모든 사과를 대신하시고 약간 모든 그 썩은 표정을 감당하셔야 됐던 느낌이라서 그분은 제가 없는데 사실 저는 학교가 저희한테 공지도 제대로 안 해주고 뭐 사과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에 전화를 한 걸 통해서 내용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저희도 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뭐 지금까지도 그거에 대한 뭐 사과는 없지만 그냥 근데 그때 당시엔 저희가 아무것도 1학년 20살, 21살 아기들인데 저희가 조교님도 없었고 맞아. 교수님 어쨌든 사직하셔서 없으셨고 학과 사무실도 없고 학생회도 없고. 학생회는 없죠 당연히 학생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저희를 보호해줄 어른들이 아무도 없이 그냥 버려진 거죠 사실 방치가 됐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첫 수업 이후로 학교에 마음이 뜬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수나 아니면 전공 수업 안 듣는 길로 빠진 친구들이 많고 전과도 많이 시도를 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다 같이 약간 학교를 열심히 다닐 마음이 사라지는 느낌? 근데 이제 과는 있지만 과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되게 이렇다 할 항의도 사실 제대로 못했고 그냥 되게 흐지부지 학교 측은 교수 사직한 거 맞고 강사님 구했고 언젠가 교수님을 채용할 거다. 채용 중이다. 근데 학교 중에 사실 채용이 안 되잖아요. 학교 중에 어떤 교수가 학교를 자기가 본인이 있는 학교 버리고 다른 학교로 그래서 그냥 한 학기는 전임 교수님 없이 지냈고 나중에 조금 뒤늦게 이제 개강하고 나서 조교 공지도 올라오고 뭐 학과 사무실도 어쨌든 생기긴 생겼으니까 근데 학교 측은 약간 회피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교수는 저희가 어쨌든 교수랑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던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했더니 학교가 지원해주기로 한 연구비도 지원을 안 해주고 뭐 이것저것 지원해주기로 했던 약속했던 내용이 다 지켜지지 않았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서 자기가 항의식으로 사직을 했다라고 해서 저희는 항의식이라고 돌아올 줄 알았죠. 근데 그 전화를 한 분이 전화할 때 저 옆에 있었거든요.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전화를 꽤 오래 했는데 끊고 나서 그분이 한 얘기가 아무래도 학교랑 싸운 것 같다. 싸우고 사직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해준 거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약간 교수가 진짜 학교랑 싸우고 이렇게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우리 신설학과인데 진짜 버리고 갔다고? 근데 진짜 너무 화가 났고 실망도 컸고 그리고 이 학교를 어쨌든 입시를 3년? 고등학교 3년, 뭐 중학교 3년도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너무 허무한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진짜 이런 일 잘 몰랐는데 그냥 딱 하나 그거였어요. 약학과랑 돈도 별로 차이 안 나서 470 냈는데 맞아. 그 돈이 너무 아까워요 진짜. 진짜. 아니 다른 친구들은 뭐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300, 맞아. 300 중후반이 제일 많은데
470에 근데 뭔가인데 근데 그 단지 이 실무 중심 수업 하겠다고 470 해놓고서 그래서 등록금 낼 때도 확인했던 게 약대랑 딱 7, 8만 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나중에 나 그냥 공부를 더 많이 열심히 해서 약대를 냈냐.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내가 도망간 것도 아니고 교수가 도망간 건데 너무 억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학교에서 대체 교수님? 어쨌든 저희가 전임 교수가 없으니까 담당 교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행정이 다 진행이 안 되니까 경영학과에서 교수님 한 분은 임시 전임대. 근데 그분이랑 상담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학비 환불해주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분이 학비가 왜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수업 커리큘럼이 바뀌었고 어쨌든 다 바뀌었는데 그럼 저희가 이거를 장학금 형태로라도 2학기 때 반환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과 교수님이시고 이러시니까 저한테 학비가 얼마 정도 하냐라고 하셔서 저희 경영 쪽도 300 정도 내더라고요. 20몇 300 조금 넘게 냈는데 저희는 470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교수님도 엄청 놀라셨고 근데 아마 학비 반환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말은 해볼게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뭐 못 받았죠? 그 교수님이랑 상담할 때 사실 말이 좀 날카롭게 나가긴 했거든요. 네, 저도 순화하고 그 또 막 좀 약간 좀 회의적인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학교에서도 말해주지 않고 결국 학교랑 소통한 것도 탁과 선배님들이 지금 이걸 알고서 저희를 챙겨주는 그 학과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소통을 해서 이것저것 조금 해결이 됐던 거여가지고 그분이랑 상담하는데 어쨌든 저도 그런 학비 얘기랑 뭐 수업의 퀄리티에 다 대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급하게 준비된 수업이다 보니까 전공 수업을 제가 총 3개를 들었는데 2개가 그 전임 교수님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2개가 내용이 진짜 많이 겹치고 둘 다 이 두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나? 라는 의문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분도 제가 봤을 때 교수님들끼리 랜덤 가차 분위기를 하는 벌칙처럼 이 과를 지금 누가 맡을래? 이렇게 해서 써먹으신 것 같아서 그분도 어쩔 수 없는 그거였던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후조치가 없었잖아요. 딱히 말할 게 강사님 채용한 거 말고 딱히 조치할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학교에 대한 불만과 그 사직하신 교수님에 대한 불만이 정말 커져 있었는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본인 모교 그분이 학사랑 석사를 같은 대학에서 하셨는데 그 모교로 갔다는 소문이 약간 어디서부터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스물스물 이렇게 돌다가 모르겠어. 어느 날 에타에 그 앙트 관심 단어 등록해놨거든. 관심 키워드. 그래서 앙트 누가 올리면 알람이 떠 나한테. 근데 앙트 이러면서 떠가지고 봤는데 그 앙트 사직하는 교수가 자기 모교로 갔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서 그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서 올려놨는데 누가 하는 거야?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전에 에타에 글을 썼어. 제가 너무 답답해서 선배도 없고 하니까 에타에 글을 썼어요. 왜냐면 진짜 학기 초반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글 썼는데 그 글이 좀 학계에 갔고 그 글 댓글 중에 그 교수가 모교로 갔다더라 어느 대로 갔다더라 라는 게 있어서 제가 구글링을 해본 결과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OT가 2월 말이었어요. 2월 초중반에 그 학교에서 이제 신입 교수 채용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뭐 한 2월 5일부터 2월 17일 정도까지 그 서류 접수 기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때 서류 접수를 하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저희 OT 하고 다음 날인가 총장 그 라스트 면접이 있었고 그 전에 한번 그 저희 OT 전전날인가 전주쯤에 그 서류 합격 통보가 되는 날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타임라인을 봤을 때 저희 제 생각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이 교수가 학교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서류를 접수했고 서류 통과가 된 상태에서 저희랑 OT를 일단 진행하고 그러고 OT 다음 날쯤인가에 그 면접이었거든요. 면접을 보고 이제 그 면접까지 가면 보통 다 듣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학장이랑 면접을 하는 단계 정도면 듣는 단계래요. 그래서 그게 면접을 딱 듣고 이제 서로 오케이가 됐으니까 저희 학교에 사직 통보를 하고 하는 일주일 뒤에 개강, 딱 5일 정도 뒤에 개강이었거든요. 타임라인이. 너무 수상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저기 진짜 봤는데 구글에 검색하면은 그 교수가 소속돼 있는 학회?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그 교수의 모교 교수가 있고 같은 그 과 라인의 교수가 있고 그 교수가 땡겨준 게 아닌가 지연, 학연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다. 그래서 약간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그 교수의 링크드인에 들어간 사람이 누군가 그걸 에타에 캡처해서 올렸는데 링크드인에 보니까 그 모교에 지금 가 있는 게 없고 저희는 전임 교수인데 거기 가서 부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교수가 됐고 근데 그 위에 저희 학교 전임 교수를 7개월간 한 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가 열이 받아서 이거를 경력에 써놓는 게 말이 되냐 부끄럽지도 않냐 이러고 누가 에타에 올려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학계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보면서 아 진짜 참 우리는 버려진 게 맞구나. 저는 약간 그런 진짜 유기당한 느낌?
내가 이런 기분을 살면서도 느낄 일이 있을까? 왜냐면 학과에 그 교수님의 어떤 커리어를 보고 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당일 그 개강 이후 그 당일날에 첫 수업이 있었던 날 난 이 교수님을 믿고 이 학교에 온 건데 이 교수님이 없으면 나는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때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병크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 교수가 없이 한 학기를 지냈잖아요. 근데 그 강사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맞아요. 최고의 제가 여기 다니는 강사였어요. 완전 좋은 분이셨고 저는 그 첫날에만 약간 어쨌든 그분한테 저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첫날에 그냥 저희가 조금 혼란스럽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날만 저희가 좀 그랬지. 그 다음부터는 그 강사님이랑 굉장히 잘 지냈고 그 강사님도 저희를 엄청 좋아해 주셨고 선물도 주셨고 마지막에 모닝페이퍼도 주셨고 맞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막 했었어서 되게 그 강사님이랑 사이가 좋았고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교수님을 학교에서 뽑는다고 제가 들었던 건 5월에 뽑는다고 해서 아 그러면은 1학기가 끝나기 전에 5월부터 채용을 시작했으면 1학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가 되겠구나 아니면은 여름방학 때쯤이면 마무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종강은 6월 중후반에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8월 중반에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강 신청 미시리스트 장바구니 기간이 다가오는데도 저희 과는 시간표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학교에서 5월 중에 교수를 뽑는다고 한 게 거짓말.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신데 학기 중에 모집 공고 못 낸대요. 못 낸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저희를 달래려고 하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진짜 학교 측에서도 마음이 급하긴 했겠죠. 물론 학교 중에 안 뽑히겠지만 교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급하긴 했겠죠. 근데 이미 신뢰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그 상태로 그 위시리스트 작성 기간이 다가오는데 학교에서 시간표를 홈페이지에 올려주는데 저희 과는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있어야 시간표를 올리든 말든 할 텐데 교수님 뽑았다는 얘기도 없고 문의를 하면 아 뽑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게 3월부터 뽑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근데 저는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위시리스트 작성 기간까지 시간표가 나올 리가 없다라는 그런 공지를 학교에서 해준 거 나도 교수 못 뽑았고 교수는 수강 신청 전날인가 뽑는다고 했어요. 그날이 확정이라 그랬고 그래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나서 시간표는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어서 저는 사실 2학기 때 전공을 다 드랍할 생각이었어요. 그냥 교양만 학점 채워서 듣고 왜냐면 그거를 고려할 수 없으니까 시간표를 지금 짤 때 그렇다고 그 시간표가 다 나온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면 저희는 교양을 들을 수가 없죠. 학교를 막 6일씩 나오고 막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전 그래서 그냥 전공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전 시간표를 짰고 그 상태에서 어쨌든 위시리스트 작성 기간은 끝났고 그 이후에 뭐 교수님 채용되시고 시간표가 올라왔는데 그 시간표가 몇 번 바뀌었죠? 한 3번 정도 바뀌었는데 근데 그것도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화목 저희가 교양 필수가 월, 수, 금에 깔려 있었어요. 월, 수, 금에 깔려 있는데 그 전공 수업들이 이제 저희를 배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화목에 연강으로 3개를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연강 3개는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1학기 때 그 충격이 너무 컸어서 전공 수업이 안 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전공을 최대한 많이 들어놔야겠다는 생각으로 1학기 때도 3개 듣고 이번 학기에도 3개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모르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3개를 다 들으면 월요일이랑 금요일에는 수업을 하나 들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과제 언니가 조교님이랑 어떻게 교수님을 통해 이렇게 연락을 해서 조율을 몇 번을 해가지고 바뀌고 하다가 결국에 지금처럼 됐어요. 근데 그게 또 수강 신청 전에도 바뀌었는데 수강 신청이 저희가 학년별로 수강 신청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전체 학년이 다 같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1학년 수강 신청이 끝나고 시간표가 바뀌었어요 또. 그래서 저는 전공을 어쨌든 하나를 시간표 빈자리에 넣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안심이 됐거든요. 아니 뭐 하나 잡았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시간표가 바뀌어서 그 수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와 이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항의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뭐 그렇게 병크의 연속이다가 지금은 또 저희가 잘 지내고 있죠. 교수님 오셨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저희가 기대를 했던 영어 수업도 하고 있어요. 물론 각자 영어 실력이 다르니까 어느 정도 알아듣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속도가 잘 하고 있고 지금은 저는 전공을 2개 듣고요. 몇 개 들으세요 다들? 하나 전공? 전공 3개 저도 3개 다 듣습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그냥 저희가 지금 전공이 3개밖에 안 열려 있는데 그 3개를 다 대부분 들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 일단 같은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니까 네 같은 교수님이 영어로 수업을 다 하시고요. 아직은 저희가 1학년이어서 실무 이런 거는 좀 비중이 적고 이론 수업과 그리고 토론 요렇게 케이스 스터디 요렇게 2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뭘 배우죠?
스타트업 기업 사례 분석하고 기업 분석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그 발표 내용으로 다 같이 토론을 약간 이 기업의 전략 아니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그러니까 분석과 그리고 전략 세우기, 미래 전망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고 이게 저는 약간 느끼기에 앙트의 정석 같은 느낌? 1학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실무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고 그렇지만 저희는 사실 그렇게 아직 깊은 그런 생각과 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얕은 질문을 하더라도 다 같이 얘기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굉장히 친절하셔서 맞아요. 저희가 뭐 말도 안 되는 저 질문을 어떻게 이 전공생이 하지? 라는 질문을 해도 교수님 되게 그냥 허허 웃으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이러시면서 되게 좋은 분이세요. 아무튼 저는 1학기 때 사실 재밌는지 몰랐었거든요. 너무 이론만 배우니까 그냥 달달 외워야 되고 근데 2학기 되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렵긴 한데 내년에도 얼마나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오늘 저희의 입시썰과 입시사기썰을 풀었고요. 앞으로 채널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는 어쨌든 과제를 위해 만들어진 거긴 한데 이 과제가 막 뭘 올려야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서 그냥 저희가 창업 느낌으로 채널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저희가 잘하는 거를 할 거예요. 썰풀기, 브이로그, 그리고 전공 수업에 대한 쇼폼 영상들, 케이스 스터디 그런 걸 많이 올릴 예정이고요. 나중에 뭐 누가 궁금한 게 있다 뭐 그런 게 많아지면은 Q&A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트러프레너십이라는 학과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맞아. 이런 영상이 얼마나 값지겠어요. 얼마나 정보력 있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채널은 넷이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댓글이 굉장히 빨리 달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얘기가 달릴 수도 있고요. 각자 다른 답변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럼 다음번에는 브이로그로 돌아온 걸까요? 브이로그? 브이로그로 돌아 에이펙 브이로그로 돌아올 것 같죠? 네, 에이펙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